예,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교섭 대표노조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순조 시에 교섭 대표노조의 공동대표 의무에 대한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섭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 과정이라든지 단체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단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다 미치는 그런 의무가 공동대표 의무인 거다. 자, 이것들을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섭이나 협약과 관련 없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까지 대표노조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 이에 대한 판례가 하나 등장한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례죠. 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와 교섭 대표노조가 단협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자, 회사의 분할이나 양도 합병 혹은 하도급 전환, 조합원의 휴직, 산업안전 관련된 사항 결정 등의 어떤 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노사협의나 심의 의결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협의하거나 합의할 때는 그 합의권자를 교섭 대표노조로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교섭 대표노조가 이런 합의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제까지도 대표노조가 대표로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협을 체결할 때 교섭 대표노조의 창립 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노조가 아닌 그런 그 참여노조의 유급휴일은 창립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이건 볼 필요도 없이 공동대표 의무를 위반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자, 이런 케이스로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단체 협약에 따라서 대표노조가 대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과연 교섭 대표노조의 대표권이죠, 그죠? 대표권이 단체 교섭이나 단체 계약을 뛰어넘어서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대표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여기에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그 판례예요. 자, 아주 일반적인 판례 법리를 또 이 판결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교섭 창구를 단일화했을까요? 그 취지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취지나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조합 간에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의 반목과 갈등, 교섭에서의 효율성 저하,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교섭 창구 단일화 취지의 단일화의 취지야 목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법리겠죠. 자, 두 번째로 공정대표 의무. 그러면 과연 이게 공정하게 대표하는 의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근거가 어떤 거냐? 이 대표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냐?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판례법입니다. 이거는 참여하는 노조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거니까 교섭권의 본질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어떤 교섭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참여한 노조에게도 이 단협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근데 뭐와 관련되어 있죠? 교섭 그리고 단체 계약. 따라서 공정대표 의무는 크게 세 가지. 교섭의 과정, 두 번째로 교섭 협약의 내용, 세 번째로 단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까지 이건 준수가 돼야 되는 거다.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한마디로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대표권을 가지는 거다. 이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는 교섭 대표노조가 대표권을 가지고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당사자인 거죠. 교섭의 당사자.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차별할 때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냐? 이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공정대표 의무의 주체인 교섭 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즉 공정대표 의무에 대해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죠, 그죠? 하지만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섭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핵심은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섭 대표노조는 대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권이 교섭의 과정, 단체 계약의 내용, 단체 계약의 이행 과정을 뛰어넘어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서까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교섭 대표노조가 가지는 대표권은 교섭 대표인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이라든지 단체 계약의 체결, 단체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친다. 이걸 넘어서는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대표노조가 대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교섭 대표노조인 거예요. 노사관계 전반을 대표하는 그런 노조는 아닌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보니까 이게 단체 협약이라고 한다면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단체 협약일까요? 어떤 뭐 하도급을 주거나 어떤 걸 했을 경우에 서로 합의해서 한다, 협의해서 한다, 심의 결정한다. 이 내용이 단체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인가요? 단체 협약의 내용인가요? 보충 협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단체 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단체 협약이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대표권은 여전히 유지가 돼요. 하지만 이것은 단체 협약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 협의, 심의결정 이런 내용들은 대표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노사관계 전반까지 교섭 대표노조의 대표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이제 대표노조가 합의, 협의,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정대표무에 반합니다. 자,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권이 여기까지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더 있었죠? 이거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참여노조의 어떤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의 위반된다. 이게 판례의 당연한 결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섭 대표노조 대표권이 교섭의 과정이나 단체 계약의 내용, 단체 계약 이행 과정에 미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판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